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시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볼까 해요.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외국인들이 오늘 선폭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000억 정도, 거래소 쪽에 1000억 정도, 그리고 우려스럽지 않게 다행스럽게 아침 시장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신용물량 부분의 반대매매 부분들 네, 강도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특히 코스닥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 13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 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하방 경직의 수급 부분들이 좀 들어왔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다음 주가 만기다 보니까 선물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심플하게 현물은 매도가 나오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서로 상반되는 그런 전략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지수를 여러분들한테 보지 말자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지수보다는 섹터, 그 다음에 종목군의 어떤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호재라든지 이런 거에 시장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고 내는 거에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개별 모멘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도 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들에 집중됐던 IT 섹터의 반등 부분들이 좀 두드러졌죠.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IT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군들의 특징 부분들을 보니까 일단 기존의 장비주들이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쪽 종목군들의 반등이 뚜렷하게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아무래도 애플 효과일 것 같아요. 아침 시장 브리핑에서 애플이 향후 전망치 부분들이 우상향이 되면서 시간외로 6% 정도의 6% 근접하는 6% 전후의 그 반등 파동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러한 효과가 오늘 기존의 그 차익 부분들이 진행이 됐던 전기전자 쪽에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상승을 이끌었던 게 애플의 듀얼 카메라의 납품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MLCC를 납품하고 있는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코스닥 부품 관련된 종목군에서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OLED를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FPCB 관련된 관련 업종 부분들이 최소한 2에서 한 10% 근처까지 상승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개별 모멘텀이죠. 애플 효과로 인해서 애플의 밸류 라인들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쪽 기존의 추세 부분들은 좋은데 향후에도 어떤 이런 예상치 부분들을 부합해 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가졌는데 그러한 내용이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아침에서 이제 관련 부분들 잠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자, 이제 하반기에 어떤 전망치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루머가 돌고 있는 부분이 이번 아이폰의 차기 모델은 1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좀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막상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컨센서스 부분들을 보면 부품 라인들이 조금 그 부합을 좀 해주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뭐 이게 이런 애플 효과 부분이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의 전체적인 상승과 반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아무래도 그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종목군들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틀스는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페이스북은 신고가 나고 있고 아마존은 좀 승부르기 하고 있고 좀 판 관련 종목군들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애플이 실적과 향후 기대치 부분들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까지 좀 차익불이 나왔던 종목군들 일부 반등 부분들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수술은 뭐냐면 차기 모델에서 부품 공급이라든지 그만큼 기대작 부분들이 나오는가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15일 정도 갤럭시 차기 모델이 나오는데 애플은 지금 부품 공급 수급 때문에 조금 계속 회수천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의 차기 모델 V30에 출시하고 V30이 출시 부분하고 LG는 조금 손해 볼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8월 말에 출시 가능성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장 자체가 다음 주까지는 옵션 만기일이고 이번 달에는 일단 몇 가지 변수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어떤 변수냐면 지금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조금 뭔가 차익 부분 나오고 유가가 조금 꺾였죠. 어제는 유가가 50달러를 넘어서면서 거기에 연관된 종목군들의 어떤 강한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오늘은 어제 유가가 또 빠지니까 그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고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나오고 지수는 뭐 그냥 여기서 이번에 하락 부분에 절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는 일단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이제 체크 포인트 부분들로 보신다고 하면 시장의 방향성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유로화 강세예요. 달러 유로가 지금 1.18까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1차 저항 라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건 돌파가 됐어요. 자, 2차 저항 라인 1.18인데 1.19에서 1.20 이상까지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테이퍼링 돼도 여기서 반짝 나오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에 이어서 3, 4분기 내에 달러, 유로화 환율의 가장 강한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또 여기에서 93 전후에서 어떤 반전 포인트 부분들을 좀 만들겠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추세 부분들로 보면 유로화 강세가 추세예요. 일단 유럽 경기 지표 부분들이 우상향 되고 있고 반대로 트럼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정책적인 부분들도 지금 다크해스천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워낙 내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난번 시리아에 미사일을 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그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지금 불안 심리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백악관 참모진들 있죠. 참모진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3명 정도가 군 장성 출신들이 지금 진입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 타켓이 우리나라가 아니기를 일단 계속 기다려보는 좀 체크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뭔가 전면적까지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순간에 타겟을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잔머리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번외의 상황이고 2분기 지나고 3, 4분기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까지는 유로화 강세 추세 부분들의 최소한 오늘 가격대를 하회하는지 1.18 이하로 하회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 일단 다음 추세 부분들까지 1.19 중반 정도까지는 열려 있고 달러화는 역시 또 반대로 93 정도까지 해서 하방 경직 부분들을 테스트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부분이 또 역시는 유가죠. 유가가 지금 50달러를 WTI 기준으로 50달러 넘어섰다가 지금 45 47 이 정도에서 약간 밀렸죠.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밑에 하방 경제 부분들은 45 정도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45 정도 이상에서 눌림목 부분들까지 진행이 된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다음 주에 지금 오펙 회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하락 부분들은 감산율이 잘 좀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오펙 회의에서 조금 더 조율 부분들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유가는 45에서 55 정도 사이만 3, 4분기 내 유지가 되더라도 그 정도 내용이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키워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매크로 쪽에서 찾아야 되고 그 매크로 쪽에서 어떤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수가 커지지 않은 이상 현재 종목 장세 개별 섹터별 장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 뭘까요?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 뉴스 브리핑을 상당히 좀 잘 들으셔야 되겠죠. 두산인프라코 어제 그제 월요일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보험사들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침에 애플 관련된 시간에 6% 상승 관련 내용들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FPCB라든지 OLED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낙폭이 컸던 기존 장비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촉상위 종목군, 뭐 서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까지 고르게 반등을 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그냥 딱 가두기 장세죠. 지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선물 대량 매수 들어갔다가 현물은 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대량 매도하고 현물은 소폭 매수하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중요 변수죠. 근데 1115원대라는 가격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115원대 정도 이상만 유지가 된다 하면 외국인들 입장은 그 이하로 빠지면 차익 부분들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가격대 중에서 외국인들의 환차익과 주가익 차익 부분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면 1120원 이상 정도에서만 유지가 되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대형주들의 실적 부분들이 좀 마무리됐고, 중형주들의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죠. 중형주들의 실적 부분들이 조금씩 그 많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중형주들의 이제 실적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좀 당부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선물 신용으로 많이 매수하는 장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매매가 좀 편안한 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우리가 위아래 변동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A 주시는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종목군이라든지 섹터별로 집중할 때 잠깐 치고 빠지는 건 괜찮아요. 아니면 차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있죠.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이럴 때 조금씩 사놓는 거예요. 선발대 보내고 1차 선발대 보내고 2차 선발대 보내고 이런 매매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이고, 특히 그 부분에서 신용잔고 부분들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신용을 쓰시면 안 돼요. 신용을 더 부담스럽게 하면 장중 변동성의 물량을 털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추세에서 하단이라든지 상단 부분에서 엇박전을 타게 되면, 신용 잘못 사가지고 엇박자 사게 되면 물량 자기가 잔고 많이 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만 유의해서 매매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시장 브리핑 부분들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릴까요? 말씀 나온 김에 오늘 이제 장중에 그 건설업종 부분들하고 아침에 LTI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세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 부분들이 없는데, 이거 추가로 이제 별도적인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밸류 부분들이 낮은 섹터 부분 얘기 드릴 때 자동차 섹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해외 쪽에서 뭐 GM이라든지 포드, 미국 시장 점유율 부분들이 떨어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 기아차는 좀 더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하락폭 부분들이 좀 크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섹터가 하반기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이에요. 뉴스 자체가 뉴스 플로우들이 좋은 내용 부분들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하반경직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금일 8월 2일 두 번째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몇 가지 내용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된 내용들은 다시 특별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스팟방송을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5시가 약간 안 됐습니다. 오늘 좀 방송을 일찍 올려드려서 여러분들 체크하실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시라고 좀 빨리 올려드렸는데, 오후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고 퇴근 잘 하시고요. 저녁에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 아침
브리핑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